박수 칠 때 행복하시죠? 그죠? 행복 사람이 지금 행복하세요 물으면은 특히 우리 심당에 있을 때 행복하세요 물으면 다 행복하다 그래요. 그죠? 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고달프게 뭐 하루 360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막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막 몸이 고달파요. 뭐 돈은 어떻게 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힘든 것도 있지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행복한데 그러니 우리 아이들 보니까 각자님 쪽 우리 남편 쪽하고는 별론데 남편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 그 밑에 아들이 큰 아들이 이렇게 다 풀어준대요. 엄마를 다독거려주고 그죠? 아빠를 다 이해시켜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아들하고 차 한잔하고 TV 드라마 같이 보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많겠죠.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널려 있는 게 행복의 어떤 이유들이고 또 반대로 불행할 수 있는 이유들도 또 있겠죠. 그죠? 불행할 수 있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이렇게 미소가 가득합니다. 미소가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재미나게 웃을 때 있겠지만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또 그만큼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늘 웃음 스위치를 스위치 탁 올리면 불이 켜지듯이 우리가 순간순간을 웃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셀프 웃음 역량이 뛰어나야 된대요. 네. 내 스스로 웃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것도 그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심리학 학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웃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또 마음이 침울해지기도 하고 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외부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내가 그냥 자꾸 웃게 되면 또 반대로 내가 그냥 자꾸 스스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왜 우리 영화 배우들 이렇게 드라마 배우들 보통 보면은 슬픈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막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진짜 연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감정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소 짓는 얼굴에는 기쁜 감정이 일어나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에는 슬픈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죠? 얼굴이 밝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얼굴에 미소가 없다, 얼굴이 밝지 못하다, 그거는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이 물에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보사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네, 그 표정 얼굴 그렇지. 다 웃으시잖아. 얼굴 붉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웃으셔야 된다.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그 취재를 한 거라 그러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가 뭐 거기 분인데 그 왜 기네스북 있잖아요.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거. 기록에 도전하는데 왜 뭐 누가 쉬지 않고 노래를 막 별 희한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오랫동안 하느냐, 뭐 또 뭐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 그런 것도 있대요. 있는데 우는 거, 내가 우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래서 그걸 도전을 했는데 그냥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울기 시작했답니다. 울기 시작했는데 한 몇 시간 못 가서 이 사람이 잠시 실신을 했대요. 실신을 했는데
그래서 깨워서 실수를 깨웠을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깨워놨더니만 또 울더래요. 왜 기록을 깨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며칠을 계속 울었대요. 우는데 그러고 나서는 일부러 우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두통이 찾아오고 눈이 순간적으로 실명이 돼버리고, 네? 혈압이 상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일부러 가짜로, 그죠? 일부러 울어도 몸에 큰 변화가 이상이 생긴다. 네. 그래서 별 희한한 걸 다 세계 기록을 세우려고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소한다는 거죠. 한 번 쫙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고, 그죠? 한 번 노염을 일으키면은 한 번 그 노염을 일으키는 순간 한 번 내가 늙어가는 거야. 더 나이가 젊어지기도 하고 나이가 더 늙어가기도 하고, 같은 나이지만은 정신적인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자생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 지금 모친이 직결보살님이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차가 와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고 또 저녁에 한 5시 넘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옵니다. 차로 이제 그 송령이라 그래요. 차로 모시러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는데, 거기 운전 이제 기사분하고 봉고차의 기사분하고 거기 보조해 주시는 뭐 간호사라 그래야 되나 요양사라 그래야 되나 그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늘 동행을 하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올 중반에 한번 바뀌었어요.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이. 그 전에 있었던 분 같이 내려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저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 심당 저 앞에 그 조그만 사과 있잖아요. 미니 사과 같이 따서 벌레 있는 거 떼내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거 좀 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 접촉이, 그죠? 접촉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스킨십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이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분은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차에서 절대 안 내려요. 차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모시다 드리면은요, 이렇게 차에 문 열고 이렇게 앉혀드리잖아요. 앉혀드리면은 가끔 안에서 술 냄새도 많이 나요. 그 전날 약주를 많이 하셨나 봐. 막 걱정이 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사는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 무뚝뚝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럼 이제 저도 무뚝뚝하게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딱 태우는 태워 드시는데, 그래서 전수님한테 아침마다 요즘 기분이 별로 내가 안 좋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휴가를 갔나 봐. 얼마 전에 휴가를 갔는데 다른 분이 이제 며칠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분은 전에 계셨던 그분처럼 내려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아이고 할매 잘 주무셨어요 하면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 마음이 너무 막 환희하고 기쁜 거예요. 준수님. 그래서 내가 준수님하고 이야기를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구나. 내가 그 상대자의 모습에, 사람이 우리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상대자의 모습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그냥 나빠지기도 해요. 그냥 나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어느 식당이든지 아무 식당에 식사하러 갔을 때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주인이 있죠. 그리고 손님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서빙하시는 종업원들이 있는데,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있고, 또 반대로 나쁘게 하는, 기분이 음식 맛은 좋고 나쁘고 간에 괜히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조사한 게 있어요. 음식 맛이 중요한가, 서비스 질이 중요한가. 음식 맛이 좋아도 내가 기분 나쁜 식당은 잘 안 간답니다. 그죠? 잘 안 간대요. 음식 맛이 좋아도.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음식 맛이 좋아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가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잘 안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또 그런 사람, 손님이 그 종업원이나 주인을 기분 좋게 하는 손님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이
손님이 반대로 그 종업원이나 식당 주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손님이 또 있어요. 그죠?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인됨이, 종조님 말씀에 주인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저 상대자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면은, 그죠? 그 상대가 주인이고 내가 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죠. 조스님이랑 저분의 기분을 내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분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빴다. 내가 식당에 갔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반대로 거기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식당 종업원이나 주인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며, 종전님 말씀하신 자주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당제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 지금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열려야지 마음에서 본심에 밝은 어떠한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제가 마음을 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마음을 냈는데 또 실천은 잘 안 돼요. 실천은 잘 안 돼요. 근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삶의 과정 이렇게 속에서, 그죠? 속에서 아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세대선 불공 할 때, 세대선 불공의 가장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불공이잖아요. 무슨 공부냐면은 우리가 그 살림 불공이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파이나 상, 그러니까 상을 깨트리는 공부예요. 그죠? 상을 1년 365 우리가 그걸 우리가 갖고 공부를 하지만 이 상, 우리가 이 자라는 것을, 그죠? 우리 심리학에서 에고라는 것을, 종교님 말씀하신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 상을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 책 제목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보니까 공부는 망치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망치로 하는 거래. 공부는 그러니까 내가 현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리 공부는 더 하죠. 뭐냐면은 망치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공은 마음 공부는 내가 스스로 망치라는 걸 도구를 가지고 내 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죠? 내 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상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상대가 나를 행여나 상대의 모습이 언짢은 모습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화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상이 없다면, 상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상대를 오히려 기분 좋게, 내가 식당 주인이라면은 오는 손님을 기분 좋게 하고, 식당에 내가 손님이라면은 손님으로서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은 종업원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자주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망치라는 도구로 상을 깨트려내야 되는구나. 상을 깨부셔야 되는구나. 그죠? 결국은 내 틀을,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죠? 이 집착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깨어 부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근본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틀을 깨어 부술 때 내가 내 마음이 열린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내 마음것이 커간다. 그렇게 커 나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내가 만드는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장자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한겨울이었나 봐요. 한겨울인데 솜 있죠. 솜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서 빨아서 말려서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분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동네 그린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겨울인데 맨손으로 물질을 하는데 손이 하나도 안 튼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고무장갑도 끼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핸드크림 막 바르고 하면은 손이 그러죠, 보호가 되잖아요. 손이 옛날에
그 시절에 손이 하나도 안 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손이 참 곱다 이 물질을 하는데, 그러니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어떤 약을 발라요. 그 약을 바르면 손이 안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그 비법을 좀 알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부탁해서 그 비법을 알았어요. 이 나그네가 주변에 그 시절에 중국에 막 혼란한 시절에 그거를 군사들한테 그 약을 바르게 해서 겨울날 한겨울에 이웃 나라를 전쟁을 치는데 자기 병사들은 손이 하나도 안 튼 거예요. 그래서 손이 틀면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주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을 안 트게 하는 그 비법을 내 장사로만 활용하면은 내가 그냥 그래서 황금이나 백금이나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틀을 깨서 내가 사상과 생각을 넓게 가지면은 내가 영주가 되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을 크게 가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의 틀을 깨어 부숴서 더 크게 넓게 보라는 거예요. 틀을 깬다는 것은, 망치로 이 상을 깨어 부린다는 것은 내가 내 상에 이 아집과 고집과 내 편견과 이게 갇혀 있는 이거를 깨어 부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인연들을 바라보는 내 모습도 달라져요. 그래서 현실 공부와 진리 공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의 그 효과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변화랍니다. 현실 공부도 지식 공부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참다운 공부고, 진리 공부는 더 하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공부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공부. 그죠?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를 일으키는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공부고, 그 지혜라는 것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서 그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험하고 고뇌하고 체험해서 체득해 나가는 것이, 체득해 나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누가 했게요 이 말? 부처님이 하신 것 같죠? 그죠? 실험, 연구, 고뇌,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갖춰지는 지혜, 진정한 공부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갖춰 나가는 거다. 근데 그 지혜는 내가 체득하는 겁니다. 실천해서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종종님 말씀에 각보다도 체득이라는 말씀이 있죠. 각보다도 체득이다. 그죠? 자, 불공은 화공이다 그래요. 화공. 자, 이 공부라는 것은, 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은 정신적인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공부는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이 같이 겸비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은 뭐예요? 내가 몸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우리가 책을 다 읽어서 내가 그거를 육체적으로 한다는 거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직접 내가 실험을 해보고 연구하는, 그냥 대충 그냥 알고 선생님 수학 설명 쫙 하면 어때요? 다 알아요. 고개 끄덕끄덕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딱 풀어보면 어때요? 안 풀려요. 왜?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과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알아듣지만 내가 직접 실험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공부가 되는, 그래서 내가 변화해 나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드린다.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심당에 와서 불사지키는 것도 부처님에게, 내 부처님이 됐든 법계 법신 부처님이 됐든 내 부처님에게 나를 바치는 공양을 하는 겁니다. 불공이에요. 그죠? 공양을 하는데, 진짜 공부는 그 불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장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장인.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장인이 되고, 우리 마음 공부의 뭡니까? 그 뭐죠? 우리
장인 말고 그 뭐죠? 우리 생활에 달인. 이 달인이 생각이 안 나네 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내 삶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조그만 어떤 틀을 깨부셔서 크고 넓고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인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